자, 앞에서 설명한 동영상에 이어서 다음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전체 앞에서 구성한 회로는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전원 소스와 그 다음에 저항 두 개가 여러분들이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항상 시뮬레이션 할 때는 반드시 접지를 붙여줘야만 회로 구성에 있어서 오류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뮬레이션을 하려면 전압이나 전류, 전압, 전력 뭐 이런 것을 우리가 측정을 해야 할 텐데, 우선은 여러분들이 오른쪽에 보면 신호를 화면에 표시해주는 그런 계측기들이 여기에 나타났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걸 좀 더 확대해서 보면 선생님이 여기에 몇 개를 이렇게 갖고 왔는데, 제일 위에 있는 것이 바로 멀티미터입니다. 보험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전압과 오음과 그 다음에 밀리암메터, 전류를 잴 수 있는 그런 봄메터, 즉 멀티미터가 기가 있고, 두 번째로 보면 여기에 펑션 제너레이터, 여러분들 교류 신호를 우리가 입력 전원으로 쓸 때 사인 웨이브나 아니면 렉탱귤러 웨이브, 스퀘어 웨이브, 구형파라고 하는 그런 파형이나 아니면 톱니 파형과 같은 이런 파형을 교류 신호 입력 전원으로 쓸 때 바로 이 펑션 제너레이터를 클릭해서 여기 나와 있는 소스 대신에 얘를 우리가 쓰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에 보면 오실로스코프라고 나와 있는데,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얘는 바로 전력계라고 하죠. 와트미터, 전력을 측정해주는 계측기라 보면 되겠어요. 밑에 있는 얘는 투 채널 오실로스코프 형태로 되어 있고, 그 밑에 있는 거는 채널이 4개가 되는 4채널 오실로스코프 형태로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하나씩 클릭해 보면 여러분들이 필요한 물리적 양을 측정할 때 그게 적절한 계측기를 뭐로 쓸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클릭해서 화면에 갖다 놓으면 되겠습니다. 자, 프로브 측정을 하고 싶다. 첫 번째. 그래서 프로브 측정은 위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이 바로 프로브가 되는데, 전압, 전류, 전력, 그 다음 두 소자 양단의 전압을 측정한다 할 때 이런 프로브를 갖다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확대해서 선생님이 갖다 놨는데, 여기에 얘를 클릭을 하면 볼트미터, 즉 전압을 재는 프로브가 되겠습니다. 얘를 회로에 연결을 하면 바로 클릭해서 붙이면 바로 전류를 측정해주는 프로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회로의 이 부분을 우리가 프로브를 갖다 대면 여기에 전압이 1V RMS 값이 되니까 여기에 디스플레이 값을 1V RMS 값이 됨을, 얘를 시뮬레이션 툴바를 클릭하게 되면 바로 여기에 디스플레이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회로의 전체에 흐르는 전류가 얼마나 될까 하면 우리가 전류계를 갖다서 이 소자에다가 얘를 프로브를 갖다 놓으면 바로 이제 RMS 전류 값을, 피크 전류 값이라든가 이런 값을 디스플레이 해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R2 양단의 전압은 얼마나 될까? 그래서 그때 전압 프로브를 여기다 갖다 찍으면 바로 여러분들이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이제 프로브를 갖다 붙인 다음에 녹색 삼각형을 클릭한다. 바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뮬레이션을 런을 시키는 녹색 삼각형을 클릭하게 되면 시뮬레이션 결과들이 프로브에 표시된다. 이게 지금 표시가 값들이 지금 비어 있는데,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여기에 값들이 나타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시뮬레이티드 된 리절트, 수행된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우리가 프로브를 아까 전압 프로브를 하고, 그다음 전류 프로브, 그 다음 R2 양단에 전압 프로브를 갖다 넣어서 결과를 디스플레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VRMS는 1V라는 것을 알고, 피크 투 피크는 2.82V, 이것은 1V 곱하기 루트 2 하면 바로 1.414가 되잖아요. 그거에 곱하기 2 하면 2.82V가 되겠습니다. 2.82V는 바로 사인 웨이브가 위쪽으로 사인 웨이브, 아래쪽 사인 웨이브가 될 텐데, 위에 있는 이 값과 아래쪽 있는 이 값 사이의 간격이 바로 피크 투 피크 전압이 되겠어요. 그래서
바로 피크 투 피크 2.82V. 그 다음에 전류는 6.67 마이크로 암페어가 된다. 그것은 1kΩ과 여기 500Ω을 하고 1.5kΩ 분의 1 하면 되겠죠. 그런데 여기 선생님이 3kg가 되어 있는데 이 3을 1.5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오류가 들어가 있네요. 1.5 1.5분의 1 하면 3분의 2가 되겠죠. 3분의 2 하니까 바로 667 마이크로 암페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R2 양단의 전압은 바로 여기 입력 전압 V1과 저항 R1과 저항 R2가 입력 전압을 서로 나누어 가지게 되겠죠. 그 전압 디바이드에 의해서 그래서 1 더하기 여기 보면 0.5분의 바로 여기 나와 있는 그러면 3분의 1이 되겠죠. 3분의 1. 그래서 3분의 1에서 333mV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압과 전류를 디스플레이 크기 조정, 폰트 조정은 어떻게 하느냐. 여기 아까 앞에서 했던 결과를 선생님이 크게 확대해 놨어요. 여기 다시 그려 놨습니다. 그러면 전압과 전류 값들을 여기에 디스플레이 되어 있죠. 그래서 폰트 조정을 하려면 여러분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 이것을 클릭을 하면 이 부분을 클릭을 하게 되면 바로 화면이 이런 화면이 뜨게 됩니다. 이와 같은 화면이 뜨게 되고 그게 제 아래쪽에 있는 Properties라고 하는 이 부분을 다시 클릭하게 되면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이런 폰트 사이즈들을 조절할 수 있는 화면 창이 다음과 같이 뜨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를 이제 클릭을 하게 되면 바로 뜬 화면이 여기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여기 Appearance라고 하는 부분을 보면 여러분 폰트 사이즈라고 있습니다. 폰트 사이즈가 조절을 가능하게 되어 있어요. 물론 폰트도 어떤 폰트 쓸 것인가도 선택할 수도 있고 폰트 사이즈가 기존에 10으로 되어 있으면 여러분 12라든가 이런 것으로 여러분들이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OK 하면 여기 나와 있는 이 글씨들을 크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더블 클릭을 하고 이제 얘들을 이제 지우고 싶다고 하면 이렇게 된 프로브의 전압이나 전류를 프로브가 있는데 얘들을 화면에서 지우고 싶으면 이 부분을 클릭하고 딜리트를 누르면 바로 여러분들이 지워지게 되겠습니다. 나머지 이제 볼트, 암페어, 미터기도 동일하게 지우고 나면 이와 같은 화면으로 다시 나타나게 되겠죠. 그리고 굵은 여기 보면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선 이거를 클릭을 하게 되면 시뮬레이션을 중단시키게 됩니다. 얘를 클릭하게 되면 지금까지 시뮬레이션 런해서 이런 값들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이 값들을 중단을 상태를 시키고 싶다면 이 붉은 부분을 아까 파랗게 나와 있는 삼각형 부분을 여러분들이 클릭을 하게 되면 바로 이 붉은 형태로 바뀌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실로스코프로는 측정을 어떻게 할까라고 그래서 그걸 이제 시뮬레이션을 중지를 시키고 나면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계측기들 중에 관심 있는 계측기를 우리가 회로에 넣어서 측정을 해봐야 되는데 투 채널 오실로스코프를 얘를 클릭을 하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측정하고자 하는 소자 양단에다가 오실로스코프를 연결하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오실로스코프를 클릭하면 화면에 바로 이와 같은 그림이 나타나게 되고 그러면 채널 A와 색깔을 좀 바꿔볼게요. 채널 A 부분 채널 A와 채널 B가 있는데 투 채널이니까 신호 파형의 두 개의 신호 파형을 우리가 관측할 수 있죠. 그래서 첫 번째 A 채널은 입력 신호 V1이라고 하는 입력 신호를 요게 선을 끌고 와서 이렇게 원래 회로에다가 요게 연결하면 되겠어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채널 B는 출력 V0를 우리가 관측하고 싶다. 출력 V0는 R2 양단의 파형이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채널 2를 우리가 여기에 플러스 단자를 R2에 연결시켜 주면 되겠어요. 그리고 나머지 마이너스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들은 있는데 이것은 두 개 다 한꺼번에 묶어서 여기에 그라운드로 연결시켜 줍니다. 꼭 오실로스코프에서도 마이너스 단자는 그라운드로 연결시켜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회로처럼. 자, 그리고 나면 이제 오른쪽으로 넘어가 보면 바로 회로의 측정 부분 표기 V0와 V는 어떻게 우리가 나타낼까? 하나의 회로 V0는 어떻게 표현하느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 요 파란 선상에 마우스를 점선 위에 점선 원이 있죠. 이 점선 원에 있는 마우스를 여기에 갖다 놓으면 바로 선 위에 두면 양쪽으로 이렇게 생긴 화살표가 보여줍니다. 그 화살표가 나타나면 그걸 클릭하면 바로 이제 요 위에 선 위에 마우스를 두게 되면 화살표가 이런 형태로 표기가 되고 그걸 이제 나타나면 그걸 선을 클릭하기면 바로 여기에 프로퍼티라고 하는 이런 창이 나타나고 프로퍼티를 클릭을 하면 되겠습니다. 클릭하면 다음 슬라이드에 이제 나타나는 화면을 보겠습니다. 자, 나타나는 화면이 바로 이 화면이 되고 이 화면에서 net name이라는 것이 자동으로 뜰 텐데 그 net name에 바로 preferred net name 어떤 이름으로 쓸 것인가. 그래서 아까 우리가 V0라고 이 R2 양단의 전압을 V0로 우리가 여기에 노드에 표시하고 싶다 그랬잖아요. 그럼 V0를 여기에 입력을 하면 되겠어요. 입력. 그리고 show the name, let the name을 show let the name, let the name을 보여달라라고 클릭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색깔도 지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색깔이 이 색깔하고 지금 여기 선 색깔하고 똑같잖아요. 색깔. 그렇죠. 그리고 앞쪽은 색깔은 붉은색으로 채널 1에 측정하는 선은 붉은 선이고 VE는 바로 오실로스코프 상에 두 개의 파형을 A 채널과 B 채널의 파형을 표시할 때 하나는 붉은색으로 표시하고 하나는 여기에 푸른색으로 표시를 해준다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자, 이제 그렇게 다 하고 나면 OK를 누르게 되면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 화면으로 넘어오면 V-in, V0가 표기가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시뮬레이션을 하겠다. 클릭을 하면 되겠죠. 얘를 시뮬레이션 하면 Run 하게 되고 그럼 결과는 어디서 나타나느냐? 그럼 화면에 이에게 보여준 이 화면이 안 나타납니다. 근데 오실로스코프를 더블 클릭을 딱 하게 되면 바로 이 화면이 이제 나타나서 결과를 보여주게 됩니다. 근데 이 결과를 보면 여러분들이 보기가 지금 바탕화면에 검고 파형이 두 개의 파형이 나타나 있잖아요. 하나는 이 V인에 대한 붉은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파형이 얘가 되고 Vin 이 채널 A의 Vin을 나타내고 하나는 여기에 푸른색으로 되어 있는 채널 B에 대한 V0 파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근데 바탕이 검으니까 일단 보기가 좀 좋지 않으니까 이제 이걸 바꾸고 싶을 때는 바로 여기 화면이 리버스라고 하는 게 있죠. 얘를 클릭하면 검은 것이 흰색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실로스코프의 채널 세팅은 어떻게 해주느냐. 채널 세팅은 우리가 지금 여기에 교류 신호에 대한 측정이 되겠습니다. 교류 신호. 교류 신호의 입력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채널 A, 채널 B, 오실로스코프의 채널 A에 대한 파형과 오실로스코프 채널 B에 대한 파형을 여기서 세팅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 첫 번째 보면 타임 베이스라고 하는데 이 타임 베이스는 오실로스코프 상의 X축상의 시간이 요 한 눈금당 시간을 얼마나 되는지를 체크를 해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비전 슬래시 200 마이크로세컨드 per D 이렇게 되어 있죠. 한 눈금당 200 마이크로세컨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200 마이크로세컨드 여기 눈금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눈금이 지나야
입력 신호 붉은색이 원래 신호 파형으로 되돌아오잖아요. 여기서 출발해서. 그럼 200 마이크로세컨드 곱하기 5 하면 1ms가 되죠. 그러면 신호 주파수 F는 바로 신호의 주기의 역수가 되잖아요. 1ms 분의 1 하면 바로 여러분들 여기 신호 주파수가 1kHz 신호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다음 채널 A 눈금은 채널 A는 한 눈금당 바로 1V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은 한 눈금당 1V. 그리고 채널 B는 한 눈금당 얘도 1V. 얘를 조절도 가능하고요. 오실스코프를 보통 여기에 오토라고 측정을 누르고 세팅을 하면 여러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파형을 나타내게 할 때는 노멀이나 나중에 정상 상태로 가면 싱글이라는 걸 눌러주면 파형이 흐르지 않고 정지 화면으로 이렇게 나타남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화면에서 다시 보도록 하겠어요. 자, 바탕 화면을 흰색으로 전환하고 싶다. 아까 미리 설명했죠. 여기에 나와 있는 리버스를 클릭을 해주게 되면 왼쪽에 바탕이 검은 것이 바로 오른쪽 형태로 화면이 바뀌게 되겠습니다. 훨씬 눈의 피로도도 줄이고 보기가 좋죠. 그래서 아까 앞에서 설명했을 때 여기에 마크를 오실스코프의 시간을 측정하거나 아니면 페이저 위상을 측정을 할 때 채널 입력 신호와 출력 신호 간의 위상차가 얼마나 되는지를 우리가 보고 싶다고 할 때 T1과 T2의 시간을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클릭을 해서 쭉 옮기면 바로 이동시키면 하나가 이렇게 눈금을 측정할 수 있는 이 시간 축상의 눈금 단자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T2, 그래서 채널 2번이 바로 채널 B가 T2에 대한 거고 T1은 채널 A에 대한 겁니다. 채널 A와 채널 2 사이에 우리는 마크 1번과 마크 2번 사이에 시간 차이가 얼마인가를 재보니까 1ms예요. 그래서 신호의 주파수가 바로 주기의 역수니까 1ms의 역수는 1kHz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한 주기가 이렇게 지나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각각의 단자에서 채널 B에서의 그때 파형은 얼마냐? 이때 파형은 여러분들이 여기 마이크로 볼트, 그러니까 그 0이다 이런 보면 되겠습니다. 앞서 설명했던 시간 축상으로 눈금, X축으로는 바로 타임 베이스의 스케일링을 200 마이크로세컨드 per 디비전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스케일링 할 때 이걸 클릭해 보면 여기 클릭해 보면 여러분들이 한 눈금당 1V 할 수도 있고 2V 할 수도 있고 아니면 0.5V, 0.2V 이렇게 조절이 가능합니다. 요거를 클릭해서 눈금 조절을 여러분들이 디비전당 전압의 크기를 조절이 가능하고 얘 또한 클릭해 보면 눈금 파형 X축상의 시간 축을 바로 눈금당 변화를 줄 수가 있습니다. 200 마이크로세컨드 아니면 1ms로 나타낼 수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클릭해서 살펴보면 되겠어요. AC 하고. 그 다음에 여기 Y 포지션이라고 했는데, 여기도 보면 Y 포지션이라고 있죠. 둘 다 0으로 뒀습니다. 즉, 채널 A와 채널 B를 오실로스코프 상의 중심축이 있죠. 여기 중심축. 얘 중심축. 여기가 센터가 중심이죠. 중심축을 기준으로 파형을 위로 아래로 시프트 시켜서 나타낼 수 있게 조절을 할 수 있도록 여기에 이걸 클릭해 보면 바로 값들을 플러스 쪽으로 이동할 수도 있고 아래쪽으로 중심선을 나타내고자 하는 파형의 아래쪽으로도 이동시켜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쓰는 이유는 지금은 두 개의 파형이 그냥 볼테이지가 서로 다르니까 눈금을 쉽게 구별 가능한데 쉽게 구별 가능하지 않을 때 여러분들이 위아래로 Y 포지션이라고 하는 채널 A와 채널 B Y 포지션을 조절해서 동시에 위아래로 간격을 벌려서 신호 파형을 나타낼 수가 있어 관측하기도 좋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 나와 있는 이미 설명을 다 한 건데 여러분들 타임 베이스 스케일은 눈금이 200 마이크로
세크 퍼 디비전 이렇게 되어 있죠. 그 그래프의 X축은 한 눈금당 200 마이크로, 여기서 여기까지가 200 마이크로 세크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주기에 필요한 눈금은 5눈금이 필요하겠죠. 200 마이크로 세크 퍼 디비전 곱하기 5개의 눈금 하면 바로 1kHz가 된다. 그래서 여기서 한 주기가, 이까지가 한 주기가 되겠죠. 한 주기에 필요한 시간은 1ms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채널 A의 스케일링의 디비전, 여기 보면 채널 A의 스케일의 디비전이 나와 있죠. 요거의 물리적 의미를 여기 다시 적어놨습니다. 선생님이 그래프의 Y축은 한 눈금당 1V를 의미한다. 여기 디비전 퍼 1V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것이 하나의 눈금 간격이죠. 여기서 여기까지 눈금 간격, 여기 1V다 이런 얘기입니다. 1V. 여기도 눈금이 있고 여기도 눈금이 있죠. 그럼 얘가 대충 보면 눈금이 하나 하고 요 정도로 가 있잖아요. 요게 값들을 우리가 요 값이 얼마냐? 요 값이 여러분들은 최대값은 바로 여기 나 있는 요 마커를 이동을 시키면, 선을 쭉 이동시켜서 센터에 요게 중앙에 요렇게 두게 되면 그때 값을 화면에 디스플레이를 해주게 된다. 채널 A의 값을 디스플레이를 해주게 되는데, 지금은 마커가 원점에, 출발점에 있어서 거의 나노볼트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걸 마우스를 대고 이걸 클릭을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쪽으로 이동시켜서 얘를 클릭을 해서 센터에 이렇게 두게 되면 여기에 나와 있는 채널 A의 요 값이 이제 바뀌게 된다. 그때 값을 볼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충 눈금으로 봤을 때 이 값은 얼마나 되느냐, 그것은 바로 RMS 값이 1V, VRMS 1V니까 피크치는 곱하기 루트 2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1 곱하기 루트 2 하면 바로 1.414가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채널 B도 한 눈금당 1V를 의미하고 있고, 이때 3분의 1이 되니까 전압이 여기 1kΩ, 여기 500Ω, 그럼 여기 걸어주는 전압이 1V니까 1kΩ 더하기 0.5Ω 분의 0.5Ω 하면 1 곱하기 1 하면 3분의 1 되겠죠. 그래서 1.41 이 정도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때 값은 여러분들이 바로 1.41 정도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의 예로 DC 회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항 3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R1과 R3가 병렬로 되어 있죠. 예, 그 다음에 그것이 직렬로 되어 있고 12V 전원 소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 전력에 대해서 관측을 해보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전력을 우리가 보면 12V의 프로브 단자를 갖다 넣으면 얘는 마이너스 960mW가 돼요.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죠. 나머지 R1, R2, R3는 전부 다 파워가 플러스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160하고 640. 이 세 개의 저항의 파워를 합치면 바로 앞에서 공급된 전력 960이 되겠죠. 그래서 공급된 전력은 회로에 소모된 전력과 같다 해서 에너지 보존 법칙을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워가 0보다 크다라고 하면 바로 그 소자는 회로에서 에너지를 소모한다 라는 뜻이 되고, 두 번째 파워가 0보다 작다라고 하면, P가 0보다 작다 하면 바로 그 소자는 회로에서 에너지를 소모하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를 공급해주고 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합이 항상 회로에서는 0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전압을 이제 측정을 한다고 하면 전압 프로브를 전원 소스에다가 찍게 되면 여러분 DC 전압 12V를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전압을 이제 여기에 R1 노드에다가 찍게 되면 4V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100Ω과 100Ω이 병렬로 되어 있으니까 50Ω이 되고, 그 50Ω이 100Ω하고 직렬로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이 양단의 전압은 결국은 1.5분의, 즉 150Ω 분의 50Ω 하면 3분의 1, 즉 12V의 3분의 1이
요 양단에 걸리게 되겠죠. 그래서 4V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흐르는 전류는 어떻게 되느냐? 전류계를 갖다 이렇게 프로브를 찍게 되면 여러분들이 바로 전류는 40mA가 흐르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멀티미터로 전압이나 전류 테스트를 해보는 시험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12V 양단에 멀티미터를 연결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자, 멀티미터의 전압을 측정하고자 할 때는 전압은 회로의 병렬로 연결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플러스 단자는 여기에 연결하고, 여기에 마이너스 단자는 바로 여기 그라운드에 연결하면 이 양단의 전압을 우리가 읽을 수 있죠. 그래서 시뮬레이션 했을 때 여러분들은 전압하고 여기 DC를 나타내는 요 일정한 요거를 디스플레이 해주면 바로 클릭하면 여기 12V의 전압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도 전원 볼트의 전압은 12V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다음 전류는 어떻게 되는가? 전류는 회로에 직렬로 연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원래 회로는 이것이 연결이 이렇게 붙어 있었는데 직렬로 연결해야 되니까 전류계의 플러스 단자는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점퍼선이 이쪽으로 연결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전류계가 통과돼서 나오는 이 부분이 바로 다음에 선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전류계는 꼭 여러분들 회로에 중간에 점퍼선을 띄어내고 전류계의 회로에 직렬로 연결해 줘야 된다. 직렬로 연결해 줘야 되고, 전압계는 병렬로 연결한다. 측정하고자 하는 R3에 하나는 플러스 단자, 하나는 마이너스 단자는 그라운드 쪽으로 연결시켜주면 바로 여기 4V 앞에서 여러분들이 프로브로 측정했던 결과랑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죠. 전류도 마찬가지로 프로브로 측정했던 것에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류는 단자는 여기 암메타라고 하는 얘를 전류계의 암페아를 나타내는 그 단자를 클릭해줘야 전류를 잴 수가 있습니다. 전압은 V를 측정해 주면 되고요. 자, 이상으로서 두 개의 동영상 강의를 연속으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한다면 바로 멀티심 소프트웨어 툴 사용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익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기본으로 해서 하나씩 여러분들이 활용도를 넓혀 나가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